창업 그리고 스케일업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타트업을 넘어서 스케일업으로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골드아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정부의 산하기관, 민간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케일업 코리아, 이제 곧 쭉 설명을 드릴 이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업 엔젤 클럽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멘토링 전문가의 그런 집단과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을 넘어서서 유니콘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많이들 지금 창업을 하시는데 다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의 링에 오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법인부터 차리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 이 스타트업 지원에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그 예산이 나오는데 8조 5천억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요. 얼마나 창업이 쉽냐면 2018년도에 창업된 법인의 개수가 10만 개. 10만 명도 많은데 10만 개의 회사가 탄생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현실은 어떤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대부분 다 이 스타트업에 몰려 있습니다. 3년 이내 기업의 지원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일단 시작하기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빌드업도 돼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데스밸리로 대부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폐업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그냥 문을 닫는 거죠. 혹은 이제 이런저런 뭐 정부 과제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기업을 그냥 좀비처럼 유지하시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스케일업으로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실제 스타트업이 1년 후에 생존율이 62.7%예요.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40% 정도가 문을 닫는 거죠. 5년 후에는 27.5%만 생존하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만 개의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면 그중에 7만 5천 개는 5년 안에 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그 회사들이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케일업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스케일업 펀드가 올해부터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일업의 개념이 뭔가 보시면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중에 최근 3개년 이상 고용이나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초과하는 기업을 스케일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지원은, 상당수의 지원은 이제 스케일업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서 많이 트렌드가 바뀐 거죠. 창업이 참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20개의 지원 분야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이 여기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데스밸리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정말 많은 부분이 개입이 되어야지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스케일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케일업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캐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제 성장하다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바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스케일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지식을 나눠서 계속 자생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일업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케일업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보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비즈니스라는 판이 있어요. 주로 3, 40대에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이 있거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이 비즈니스 판을 봅니다. 비즈니스 컨텐츠를 주로 즐겨 보신다는 거죠. 예, 주로 구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비즈니스 컨텐츠를 주로 즐겨 보고 계십니다. 이 하루에 비즈니스 판에 방문하시는 분이 20만에서 30만이고요. 구독자가 200만 정도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즈니스 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홍보 지원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를 소개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기사화해서 올리고 중간 점검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비즈니스 이 판 그리고 이 스케일업 코리아를 통해서 어떤 요점을 잡아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성장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홍보화돼서 수요처를 찾고 투자자를 찾고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고 성장하는 계속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기업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초기 투자,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하고 이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 협약되어 있는 9개 국내 메이저 VC가 다음 라운드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스케일업 코리아에 프로그램에 들어올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 건데,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협약된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아까 엔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엔젤 클럽에 계시는 그런 회원들이 직접 그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시고 멘토링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스케일업 코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이제 함에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 내용을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특히 그 청년 창업자들에게요. 요즘 스타트업 할 만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 지원은 사상 최대치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들도 많은 펀드들을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정말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정말 지금 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덕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분은 저는 스타트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받고 자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표분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창업하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꼭 말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투자자를 만나셔야죠. 그죠? 비즈니스는 연애와 같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많이 비유하는데, 투자자와 기업의 만남은 하나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그 대상을 봅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느낌이 이제 와 닿으면 프로포즈를 하시게 되죠. 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냐 이거죠. 동료가 되어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보다는 투자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인적 인프라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투자금 말고 투자 회사가 갖고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스케일업으로 가려면 많은 분야의 지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나와 함께 같이 런닝메이트로 뛰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초기 기업은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건 주로 비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팀, 그리고 대표의 역량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사업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코파운더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멤버 한 명 한 명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팀원 간의 관계. 초기 창업을 하면은요, 1년 안에 많은 팀원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회사가 겪지 않아도 될 또 데스밸리가 찾아오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팀워크 그리고 팀원 간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또 실행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존 도어란 분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신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실행으로 옮기는 게 전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 기업을 하시면서 많이 주저주저 하시죠. 그때도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회비용, 그리고 실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할 때 즉각 실행을 옮겨야 하고, 그래서 이 마일스톤을 많이 봅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실제 마일스톤이 잘 짜여져 있고 잘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대로 잘 갈 건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통 창업하시는 아이템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거에서 약간의 차별성 혹은 내 색깔을 넣어서 보통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획기적인 차별성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좋은 서비스를 만드셔도 그 서비스가 조금 더 기존의 것보다 좋으면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요. 조금 좋아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80만큼 좋은데 내가 창업한 게 90만큼 좋은 거예요. 10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 도취돼가지고 굉장히 이거 엄청난 거야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좀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비교적 쉬운 쪽. 그래서 좀 마케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광고인지 한번 보세요. 구두약입니다. 이 경찰이 저쪽에 범죄인이 있는 거예요. 범인이 있고 구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쪽에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런 광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넣은 거죠. 이렇게 재밌는 요소로 이 차별성을 뒀을 때 히트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차별성을 둘 수 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엔 이 믹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믹스란 말이 많이 퇴출되고 요즘 되게 멋있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 정부 여러 산하기관의 그 과제 심사를 많이 다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멋있죠. 융복합. 융복합하고 믹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업 운영하시면서 꼭 하셔야 될 게 있고 하지 마셔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부자는 보통 원칙을 깨는 걸 두려워하죠. 이 철학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철학과 원칙을 내 조직원 그리고 팀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권의 책이 나옵니다. 다 한두 권 정도는 보셨죠.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생생하게 원하면 그리고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꿈을 꿀 때 추상적이지 않아야 돼요. 수치화되거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지화해서 그 꿈이 잊혀지지 않게끔 계속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모두 다 계속 성장해서 스케일업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